네, 전세 계약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요즘 유명한 단어가 있죠. 전세 사기. 자, 그러면은 전세 사기를 안 당하려고 한다면은 먼저 전세 계약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세 네 가지 부분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나마 전세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는데 제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할 때 공인중개사의 설명만 듣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동영상에 있는 내용들 세네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확인해야 될 서류는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뭡니까? 등기라고 말을 하죠. 등기는 크게 갑구와 을구가 있습니다. 갑구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의 명칭, 그 다음에 가압류나 압류 등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관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임대인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부동산에 가압류가 없는지, 특히 최근 3년 이내에 가압류가 되었거나 해제된 것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보통 공인중개사에서는 현재 부동산 부분만 그 권리관계만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등기는 기본적으로 현재 것만 표시되는 것도 있지만 과거도 같이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반드시 과거 사항까지 전부 있는 내용들을 그러니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합니다. 등기사항 전부 사항 증명서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가압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가압류권자가 혹시 과거의 그 임차인이 아닌지 또는 국세청이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만약에 최근 3년 이내에 국세청이나 과거 임차인이 혹시 과압류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최근 임대인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을구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권 등 채무가 있는데요. 내 선순위에 근저당이 얼마 있는지 그 금액을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선순위 근저당 금액이 전체 집값의 한 70에서 80%까지 달하는 경우에는요. 깡통 전세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최근의 시세만이 아니라 과거의 시세도 좀 살펴보고 집값은 판단하는 게 좋고요. 자, 두 번째 확인해야 될 내용은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아파트 이런 것보다는 이제 뭐 옛날 주택이나 이런 경우 또 특히 상가 같은 경우에 많이 해당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건축물 대장 많이 확인 안 하시지만 혹시 불법 건축물 부분이 있는지 특히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식으로 등록된 호수 말고 이렇게 여러 개 쪼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몇 개 호실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제 상업용 건물인데 주거용으로 개조한 근생 빌라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근생 빌라 같은 경우에는 뭐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 문제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해야 되고 그 내용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전세보증계약이나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입니다. 자, 세금은요, 모든 부동산 경매를 했을 때 가장 최우선으로 배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현재 경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주 이제 세금이 미납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재는 다 납부했더라도 자주 세금 미납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현재 경제 상황이 넉넉하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안 하면 되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전세 그 관련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이런 세금 체납 여부 등은 반드시 그 임대인에게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류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 네 번째는요. 다른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과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 특히 다가구 빌라 같은 경우에 임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선순위 보증금 낮추는 거를 어쩌면은 관행으로 이렇게 좀 여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몇 분들은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언제 나가게 되는지 다른 임차인들 언제 나가게 되는지 그 다음에 최우선 순위인 소액 임차권 같은 경우가 몇 명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자, 선순위 임차인 중에서 빠른 시점에 많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최우선 임대차 보증금 대상이 많은 경우에는요, 후순위라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전세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 어떤 특약 문구를 넣을 되는지 흥정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임대인은 먼저 특약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임대인은 잔금 기입 다시 할게요.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적으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협조하며 가입 불가 시 계약은 해지하고 보증금은 전액 환불한다는 내용도 적으면 좋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문구는요, 나중에 임대인들이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다른 문구를 방지하는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실무적으로 팁을 말씀드리면, 소액 임대차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전세 보증금을 뭐 전부 지급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소액 임차권 보호가 대상이 되는 우선 변제권이 대상이 되는 금액만큼 한번 낮춰서 한번 제시해 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2026년 3월 현재 소액 임대차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는 7천만 원입니다. 좀 이제 개정 이후부터는 8,500만 원이 되겠지만 현재는 7천만 원이거든요. 자, 근데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으로 7,500만 원이나 8천만 원으로 이렇게 보증금을 반드시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조금 월세를 준다고 하더라도 7천만 원으로 한번 흥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7천만 원으로 계약이 흥정이 되면은요, 임대인이 만약에 그 부분에 대출이 정말 많다고 하면은 이 전세 7천만 원이 전세 계약이 체결되면은 최우선 변제금 2,300만 원이 발생해서 내가 그 부동산을 통해서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300만 원 줄어드는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일부 월세를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집주인이 너무 꺼린다, 좀 이상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한번 최우선 변제금이 인정되는 그 금액 상당으로 한번 전세 보증금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이 임대인의 그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이런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요, 반드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확인하셔야 되고요, 공인중개사한테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돈을 일부 돌려받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걱정이 된다고 하면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 뒤에 대응을 말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